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바둑을 둘 때 한 발 떨어진 거리에서 구경하던 훈수꾼이 묘수를 짚어낼 때가 종종 있죠. 구경꾼의 눈에 기막힌 수가 보이는 건 승패에 대한 부담 없이 한 발 떨어져서 바둑판을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한 일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인생은 한편의 드라마죠.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이 몇 명이고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결말은 해피엔딩일 겁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여러분의 사연을 드라마로 꾸미는 리얼극장 데이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는 15년쯤 됐고요. 초등학교 6학년 딸이 하나 있어요. 저와 남편은 대학 캠퍼스 커플이었어요. 남편은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복학생, 저는 갓 입학한 20살 신입생. 우리는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만났습니다. 자, 후배님, 입학을 축하하고 한잔해야지. 잠깐. 신입생 후배님, 억지로 마실 필요 없어. 여자는 누가 술 준다고 막 받아 마시는 거 아니야. 오빠가 책임질게. 자, 여기 물 마셔, 물. 굳이 그렇게 말릴 필요는 없었지만 어렸던 저는 남편이 어른스러워서 반했고 냅다 사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됐고요. 둘 다 착실하게 취업 준비를 해서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왔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왔어. 산업의 역군. 오늘 하루도 돈 버느라 고생 많았어. 가방 이리 줘. 오빠도 힘들 텐데 뭐하러 왔어. 나 혼자 갈 수 있다니까. 가방도 내가 들게. 아가씨, 이런 건 힘센 남자가 해야 돼. 여자는 보호받으면 되는 거야. 넌 내 그늘 아래서 공주님처럼 지내. 알았지? 남편이랑 연애하는 3년 동안 단 하루도 혼자 집에 가본 적 없고요. 가방도 제 손으로 들어본 적 없습니다. 남편은 불면 날아갈까 쥐면 부서질까 저를 정말 애지중지 아꼈어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상주 노릇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 남자랑 평생 살아야겠다고요. 근데요,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니까 제가 듬직하다고 여겼던 부분들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퇴근이 좀 늦었네. 이럴 줄 알았으면 데리러 갔지. 배고프다. 얼른 밥 먹자. 응? 여보, 나 퇴근하고 이제 막 집에 들어왔는데 숨 좀 돌리자. 나 밥 차릴 기운도 없어. 배고프면 당신 혼자 먹어. 에이, 남자가 어떻게 주방 일을 하냐.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이 따로 있지. 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밥을 해본 적이 없어. 배고파. 여보, 백가죽이 등에 붙겠어. 밥 줘. 그 두부 넣은 된장국. 에이구,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었었나 봅니다. 남편의 그런 점도 좀 귀여웠었거든요. 그런데요, 제 여동생이랑 1박 2일로 제주도에 다녀오고 싶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을 땐 화가 나더라고요. 여자들끼리 제주도? 당신 그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물어보는 거지? 여보, 여자는 아무 데서나 자면 안 돼. 처제 보고 우리 집 와서 자라 그래. 제주 감귤 사줄 테니까 여기가 제주도다 생각하고 그러고 놀라고. 세상에 저런 남자가 다 있을까 싶어서 화가 났지만 남편이 너무 단호하게 굴어서 못 갔어요. 그래도 제 동생이 저희 집에 오니까 맛있는 것도 사주고 노래방도 데리고 가고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잘 놀아주긴 하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확 달라진 건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입니다. 100일 때까진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지만 모유량이 부족하더라고요. 아기는 자꾸 짜증을 내고 저는 저대로 힘들고 그래서 모유를 끊기로 했는데 남편이 정색하고 반대하는 거 있죠.
단유? 모유수유가 아기 건강에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내가. 그런데 단유? 내 자식은 절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 여보, 그치만 어디 여자가 남편 말을 토론잖아. 내 말 듣고 잘 안 듣는 일 한 번이라도 있었어? 남편 말을 들어야 집안이 화목한 거야. 남편의 독단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사를 하는 문제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일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남편이 결정했습니다. 저는 어떤 때 남편을 직장 상사로 둔 기분이 들었고 어떤 때는 식모가 된 것만 같았죠. 아이, 밥상에 먹을 만한 게 없네. 여보, 내일은 고등어 조림 좀 해놔. 이거 내 와이셔츠 세탁소에 좀 맡기고, 어? 뭐래, 그거 당신이 찾으러 가. 알잖아, 나 요즘 진짜 바빠. 우리 팀에서 신제품 나오는데 내 승진이 걸린 일이란 말이야. 아, 그래, 우리 이참에 일을 좀 나누는 거 어때? 솔직히 우리 둘 다 일하고 있는데 나 혼자 집안일 하는 거 좀 그렇잖아. 참네. 아, 나누긴 뭘 나눠? 어? 남자는 바깥일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하는 거지. 내 맘 같아서는 당신 회사도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은데 자아 실현을 지지하는 너른 마음으로 꾹 참고 있는 거야. 이런 남자 없다? 복 받은 줄 알아. 아우,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목이 마르네. 여보, 저 물 좀 떠와. 헐, 뭐래, 싫어. 내가 당신 몸종이라도 돼? 당신은 뭐 양반댁 도련님이고? 냉장고에 물통 있어, 따라 드세요. 아, 그래, 알았어. 내가 떠오지 뭐. 그럼 여기 어깨 좀 주물러봐. 아우, 내가 잠을 잘 못 잤나. 이게 아우, 고개가 이게 안 들어가네. 저는 곧바로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돌아온 건 손찌검이었습니다. 어딜 감히 여자가 남편한테 싫다는 말을 2번이나 하냐면서 제 등을 후려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의 폭행은 띄엄띄엄 이어졌습니다. 점점 심해졌죠. 여보, 왜 저녁 안 먹어? 아직 일이 안 끝나서. 당신 먼저 먹어. 아, 남편 혼자 밥 먹게 내버려 둔다고? 이게 이 아내의 도리를 모르네. 당신, 나 혼자 밥 먹게 하려고 결혼했어? 이럴 거면 회사 때려쳐. 남편은 막무가내로 제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를 몇 번이나 쥐어 박았죠. 봐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일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제 딸도 있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남편의 폭력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이 보고 있는 TV 채널을 제 마음대로 돌렸다고 제 목을 조르기까지 했어요. 저는 제 딸에게 험한 꼴을 보여주게 될까봐 너무 무섭고 얼른 이 관계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변호사님, 남편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화가 나고 분합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해보니까 증거가 필요하다는데 제가 그런 걸 모을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죠? 네, 이제 남편분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고 이제 소송으로 들어갔어도 이제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면 이제 결국은 입증은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게다가 이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거를 모으신다고 하면 그때그때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동영상 촬영한 게 있으시면 좋고요. 아니면 그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 등도 남편 폭력 행위에 대한 증거로 될 수 있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한테 남편이 이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이제 과거에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이런 것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고요. 하여간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증거를 좀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근데요, 변호사님, 저 좀 무서워요. 애가 보는 앞에서 제 머리를 쥐어박고 머리카락을 움켜쥐거나 코를 비틀기도 하고 귓볼을 아프게 잡아당기더라고요. 남편은 장난으로 보이는 줄 아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딸도 6학년이에요. 알 거 다 알잖아요. 요즘 들어서 슬슬 아빠 눈치를 보던데 이런 것도 아동학대 맞죠?
네, 그렇죠. 요즘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또 법원에서도 아동학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이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제 아동학대 처벌법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의 아동학대 범죄에는 형법상의 폭행, 상해, 유기, 협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정신 건강 그리고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가 포함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제 아이 앞에서 폭력이 있는 경우, 이제 가정폭력의 경우에도 이런 가정폭력을 직접적으로 아이한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남편분이 의뢰인을 지금 상담자분을 폭행하는 장면을 아이가 봤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동학대가 인정된다면 저희 모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 데리고 집을 나올까 해서요. 네, 그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이제 임시조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해자를 그 아이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하는 조치를 할 수도 있고요. 주거, 학교,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접근 금지, 아니면 이제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괴롭히는 경우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올 생각이시라고 하면 임시조치를 통해서 보호받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이혼 처리가 안 됐어도 아이랑 면접 교섭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굳이 해야 돼요? 아이가 아빠를 만나기 싫다고 하면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면접이라고 하는 거는 천부인권으로 좀 제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면접은 이제 부모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또 자녀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이나 원만한 인격 발달 이런 거를 위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하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아이가 직접적으로 아버지의 어떤 폭력에 노출이 됐다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을 오랫동안 이제 봐와서 아버지와 면접하는 게 좀 아이를 위해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전문가의 진술이나 의견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면접은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통상적인 면접은 월 2회, 첫째, 셋째 아니면 둘째, 넷째 이렇게 1박 2일로 되는데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면접 교섭을 월 2회를 1회로 줄인다던가 아니면 1박 2일의 면접을 이제 당일로 줄인다던가 이렇게 할 수는 있고 또 아이의 의사는 아주 어린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주지는 않고요. 그래도 이제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됐는데 면접을 너무 꺼린다라고 하면 보통은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자분을 만나봤습니다.